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만이라도 전기요금 누진세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먼저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요금 체계부터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굉장한 폭염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많은 항의가 나왔던 게 전기요금 폭탄이었었죠. 뭐 당시만 돌이켜 보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월입니다. 뭐 이런 전기요금 폭탄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단계를 보면은 이제 누진제가 1단계부터 6단계에서 12배 차이나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고 바로 이 누진제를 어느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주택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현재 주택용 요금을 보면은 3단계의 3배다.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고요. 1단계가 월 사용량이 1에서 200kW, 2단계가 201에서 400kW, 3단계가 401에서 이제 그 이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단계 구간 월 200에서 400kW를 쓰는 가정은 보통 한 3만 원대, 4만 원대 정도다. 3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일단은 주택용의 누진제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폭염 속에 에어컨을 끄고 뭐 산다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냐 이제 강력 항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인 2016년에 불만이 커지자 한 차례 완화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는 거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가정용에만 적용이 된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큰 틀에서 좀 바라보면은요, 뭐 이렇게 좀 구분하겠습니다. 산업용이 있고요, 우리 일반 가게 같은 상업용이 있고요, 이제 주택용이 있고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누가 많이 쓰느냐? 이 공장 같은 산업용에서 한 50% 씁니다. 그다음에 상점 같은 상업용에서 30% 쓰고 나머지 주택용에서 한 10에서 12%, 뭐 많아야 15% 정도 쓰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전기요금 체계가 최초 시작됐던 1970년대부터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특히 산업 부분 섹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 수출, 제조업으로 한국 경제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이제 누진제 혜택을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2010년대 오게 나면은 과연 이렇게 하는 요금 체계가 적절한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이런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야말로 이번 여름 폭염 자연 재난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기요금 누진세를 이 기간만이라도 폭염 기간만이라도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없느냐 이러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있는데 이거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진제를 그러니까 주택용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청원도 있지만 청원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이 7, 8, 9, 6, 7, 8만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청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의원에서 입법을 하겠다. 입법을 통해서 이런 폭염이 있었을 때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누진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어쨌든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비 전력 위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 더 많이 필요할 때 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수요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상업용과 산업용에서 전력을 수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로 한데 이제 그것에 대한 보완책 때문에 아마 이런 한시적 누진제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또 한정부터 당국이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이 정말 기승을 부린 지난주의 경우에 최대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 예비율도 크게 떨어졌었는데 어떻습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비 전력률을 한 10%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이게 떨어져서 뭐 8%, 7%대까지도 위험은 하지만 이제 그래도 버틸만하다.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대규모 정전은 일단 5% 밑으로 떨어질 때 굉장히 이제 위험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5%를 그 기준으로 삼는군요. 그렇습니다. 5%대가 일단은 붕괴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하고 지난주에는 7%대까지 내려갔었고요. 7%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됐고 한국전력도 이제는 위기는 지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까지 이런 지금 폭염이 지속된다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뭐 괜찮아 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예비 전력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지난주에 네. 논란이 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와대 입장과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뭐 현재 탈원전이 시도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비 전력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어제 나왔던 최근에 나온 논란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폭염이 계속되고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이제 에어컨들을 막 계속 다 이제 쓰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력 수요 예측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5년이건 10년이건 점점점 탈원전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전력 부족 사태가 순간적으로 겹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뭐 올린다든가 전력 수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전기요금 누진세가 앞으로 뭐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당장 네. 에어컨을 쓰면서도 전기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에어컨의 형태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석형이라는 게 있고 인버터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버터형은 2010년, 11년, 12년 이후에 나온 거고요. 이 정석형은 이제 옛날 에어컨일 텐데 쉽게 말해서 정석형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목표 설정 온도 25도에 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도는 것이고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 설정 온도에 왔다라고 하면 본인이 좀 쉬었다가 돌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에어컨을 갖고 계신다면요. 일단 팁을 하나 드리면 설정 온도를 조금은 높게 한 26도 정도에 일단 맞춰 놓습니다. 네. 그리고선 계속 보통 한 6시간 정도를 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전기요금이 절약이 된다. 그래서 뭐 인버터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뭐 마트 간다고 한 30분간 나갔다 왔을 때도 심지어는 껐다 켜는 것보다는 계속 켜두는 것이 아하. 이제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근데 함정은 뭐냐? 설정 온도를 한 18도로 낮추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더 모터가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24도 혹은 26도 정도로 맞추고 한 6시간 정도를 꼭 장시간 틀어놓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도 되고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